주식 투자, 누가 시장을 이기는가? 저자 박영규. 왜 우리는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가? 나는 오랜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왔습니다. 또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모의 투자나 소액 실전 투자를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관찰해온 바로는 보통의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번다는 것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매우 화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유독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어려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을 안겨줄 훌륭한 기업을 찾아낼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나름대로의 노력을 통해서 양질의 기업 주식을 저평가된 가격에 매입한다 해도 수익을 내기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좋은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사더라도 그 주식이 저평가된 구간에 계속 머물며 오르기만을 기다리다 지쳐 매입했던 가격 근처 혹은 그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버리고 말기 때문이죠. 주식을 매수한 후에 주가가 오르는 경우에도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은 너무 빨리 팔아서 적은 수익만을 얻고 큰 시세 차익 기회를 놓친다든지, 반대로 오르는 주가가 좀 더 상승할 것 같아 기다리다가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놓치고 주가가 다시 본전 혹은 본전 이하로 하락한 후에야 매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매우 강한 상승 장세에서는 매수 시점에 크게 상관없이 대다수 종목의 주가가 잘 상승해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조차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승장이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요? 보통 상승 장세가 1년에서 2년 계속된다면 그 이후엔 하락 장세나 횡보 기간이 2배 이상 길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시장 하락이 시작되면 많은 투자자들은 상승장에서 얻은 수익을 고스란히 반납하고 손실로 전환된 증권 계좌를 쳐다보며 이렇게 깨닫는 것이지요. 나는 결코 주식의 고수가 아니었구나. 블루칩 장기 투자, 말이야 쉽지만. 이 그래프는 2000년도 삼성전자 주가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2000년 주식시장이 열린 첫날 시가로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시는 주당 30만원에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50분의 1로 액면 분할된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면 6,000원입니다. 이후 삼성전자 주가는 두어 달 동안 횡보하다가 3월 중순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여 3월 말에는 38만원이 넘게 상승합니다. 연초에 투자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25% 이상의 수익이 생긴 것이지요. 그런데 4월에 접어들어서 주가는 다소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둘째 주에는 한 주간 무려 13.06%나 빠져서 31만 3천원까지 하락해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다음 주에는 추가로 14.7%까지나 떨어져 주중 최저가 26만 7천원까지 기록했습니다. 연초에 장밋빛 희망을 안고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한 많은 투자자들은 1월부터 3월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주가 상승을 지켜봤으나 4월에 2주 만에 석 달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본전보다 못한 20만원대의 주가를 맞이한 셈인데, 이때 당신이라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만약 당신이 4월 시장의 강한 조정에도 섣불리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잘 견디었다면 주가는 5월부터 다시 상승 추세로 바뀌어 2000년 7월 3일에 최고 39만 4천원까지, 즉 연초 대비 30% 이상 치고 올라가는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연초에 삼성전자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 중 대부분은 4월 중순에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자 본전 잃기 전에 얼마 안 되는 수익이라도 남기고 정리하는 편이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매도한 투자자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주가가 다시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도 절반 정도의 투자자들은 아차, 내가 너무 성급히 팔았구나 라는 후회를 했을 것이고, 그 중에는 다시 삼성전자 주식을 산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주식을 7월 초까지 계속 오르는 동안 수익을 잘 지킨 투자자든, 도중에 팔았다가 다시 삼성전자를 매수한 투자자든, 7월 초에 39만원이라는 가격이 그 해의 최고 주가임을 알았던 투자자는 아마도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어떤 주식이 강한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최고가를 갱신하는 시점에는 강한 매수를 추천하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넘쳐나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가 상승이 7월 초 이후에도 계속되리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주가는 2000년 7월 중 무려 30%나 하락해서 7월 말 주가가 연초에 30만원을 깨고 29만 5천원으로 주저앉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그래프의 거래량 부분을 잘 보면 7월 중의 거래량은 5월 및 6월에 비해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주식 보유자들의 상당수가 7월 중 가파르게 하락하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쳐다보면서도 팔아버릴 용기를 내지 못했다는 뜻이지요.
틀림없이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주가 하락은 가파른 상승 후의 일시적인 하락일 거야. 잠시 조정을 거치면 다시 올라갈 거야. 많이 내렸었지만 다시 회복해서 7월에 신고가를 갱신했었잖아. 불행히도 이들의 기다림과 인내는 계속되고야 맙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8월 한 달 동안에도 추가로 7.29% 하락하여 8월 말 주가는 27만 3,500원까지 내려왔으며 9월 들어 삼성전자의 주가는 한 달간 무려 32% 폭락하여 20만원을 깨고 18만 5천원까지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면 연초 30만원에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한 사람들의 손실은 38%에 이르고 더구나 주가가 꽤 오른 후 35만원에서 36만원에 매입한 투자자들이라면 아예 반토막 난 주식을 손에 들고 있게 됩니다. 이쯤 되면 웬만하면 개인 투자자라면 이 주식에 대한 희망은 거의 다 사라지고 부정적인 면만 보여서 주식을 내던지게 됩니다. 실제로 거래량 그래프를 보면 9월과 10월에는 거래량이 대폭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계속된 주가 하락에 지친 투자자들이 손실을 감내하면서 주식을 팔아버린 것이지요. 실제로 삼성전자의 주가는 10월 16일에 12만 1,000원까지 바닥을 모르는 듯 추락했으니 9월 말에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반토막 난 주식을 매도해버린 사람들은 그 가격이나마 처분한 게 얼마나 다행이냐고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입니다. 위에 얘는 2000년 초에 삼성전자라는 우량 주식을 잘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주식을 장기간 보유해서 높은 수익을 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후 삼성전자 주식은 하반기 하락 후 여러 번의 등락을 거듭하다가 3년을 넘긴 2003년 말에 가서야 40만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은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는 2005년 초 45만원에서부터 2005년 말 65만원 내외로 40% 이상 상승하지만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을 괴롭힙니다. 급기야 외환위기로 2008년에는 주가가 다시 40만원까지 하락하고 맙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본격 상승하기 시작한 2009년까지 4년씩 기다린 투자자는 드물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삼성전자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하는 2011년까지 무려 6년을 기다려 달콤한 수익률까지 실현한 투자자는 주식을 장기 투자로 생각하고 시세 변동을 쳐다보지 않은 투자자들 빼고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블루칩 주식에 장기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얻는다는 것이 왜 말처럼 쉽지 않은지 아마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금융 교육이 잘 되어 있다는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행태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는 그 유명한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면서 13년 동안 연평균 30%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마젤란 펀드에 투자한 가입자들은 절반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결국 어떤 국가든 어떤 시기든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책 주식 투자 누가 시장을 이기는가 저자 박영규. 이 책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연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